핵심만 골라 배우는 비즈니스 경제지표 인트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비즈니스 경제지표를 왜 배우느냐? 이러한 경제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제 동향을 파악을 하고요. 그 동향을 파악한 걸 밑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경제 방향을 예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준 게 바로 이 비즈니스 경제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미래의 어떤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 우리가 기업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러한 경제지표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경제지표를 파악을 해보니까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 호황이 될 것 같다 판단이 된다면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생산을 늘리겠죠. 생산량을 늘리든가 또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할 겁니다. 반대로 경기가 앞으로 좀 위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면 그러면 생산량을 축소시켜야겠죠. 그리고 재고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반대로 투자를 하기로 예상이 되었다면 그 투자의 어떤 시점을 유보한다든가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16차 시에 걸쳐서 배우는 이런 비즈니스 경제지표를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현업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배운 경제지표를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계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꾸준히 관찰을 하면서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쭉 관찰을 해 가시면 그럼 이제 경제지표를 이제 파악하는 안목이 생깁니다. 또 다양한 경제 뉴스를 통해서 그러한 경제지표와 상호작용을 해 주시면 우리 배웠던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첫 강의이기 때문에 강의 목차 설명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경제지표를 이해하시려면 약간의 경제적 기초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초 지식을 오늘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6차 시에 걸쳐서 진행할 것인데요. 1차 시는 인트로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와 3차 시에 배우는 경제지표가 바로 국민소득과 관련된 경제지표입니다. 국민소득과 관련된 경제지표는 한 국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의 종합적인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시적인 어떤 지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차 시에서는 경제심리지수라는 걸 배울 겁니다. 경제심리지수라는 거는 기업인들의 경제심리, 소비자들의 경제심리. 그래서 이 두 집단의 경제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에 대한 어떤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차 시에서는 개별 경제지표에서 산업별로 생산활동하고요. 산업별로 투자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동향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을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그걸 살펴볼 것이고 6차 시에서는 경기 종합지수라고 해서 경기를 전체적으로 종합하는 어떤 지수를 볼 겁니다. 특히 경기 동행지수, 경기 선행지수 이런 걸 봐서 경기의 전환점을 좀 미리 파악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바로 경기 종합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차 시는 사실 8차 시, 9차 시, 10차 시 때문에 이제 배우는 건데요. 8차 시, 9차 시, 10차 시에 배우는 게 바로 경영 분석 지표예요. 그럼 경영 분석 지표는 우리 기업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어떤 종합 검사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업의 여러 활동을 나타내는 게 바로 재무제표고요.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다양한 경영 분석 지표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어떤 회계적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차 시에서는 재무제표가 무엇인지 또 재무제표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8차 시, 9차 시, 10차 시에서 배우는 경영 분석 지표의 수업의 이해도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차 시에서는 선행 과정으로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특히 재무제표 중에 재무상태표라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이걸 우리가 재무상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거에는 수익, 비용, 이익 이런 걸 우리가 재무성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7차 시에서는 양식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차 시에서는 경영 8차 시, 9차 시, 10차 시에서는 막 설명드린 것처럼 자, 이런 재무제표의 어떤 금액을 보고 다양한 어떤 지표를 계산을 해서 자, 이 기업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평가를 하자는 거죠. 안전성이 좋다, 성장성이 어떻다, 수익성이 어떻다. 자, 이런 다양한 지표를 보는 게 바로 경영 분석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차 시에서는 금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금리라는 거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그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금리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된다면 그 비용이 굉장히 올라가니까 돈을 빌리기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면 반대로 비용이 저렴해지는 거니까 돈을 빌리기가 용이해지기 때문에 자, 그럼 이러한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 자, 12차 시에서는 물가입니다. 물가. 그래서 물가라는 거는 상품이라든가 서비스의 어떤 종합적인 가격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럼 물가가 상승하고 있느냐, 물가가 하락하고 있느냐, 또 물가가 상승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상승률을 가지고 상승하냐에 따라서 우리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얼만큼 변동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품이나 서비스는 구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담이 그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면 그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요. 자, 기업 입장에서 보면 또 상품과 서비스의 물건을 팔았을 때 대가는 것이니까요. 자, 이런 그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는 기업하고 그 소비자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관련된 지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13차 시와 14차 시에서는요. 자, 주가지수. 자, 주가지수라는 건 우리 주식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차 시에 거쳐서 주가지수와 관련된 경제지표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13차 시에서는 주로 이제 한국의 주가지수, 뭐 코스피, 코스닥 이런 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14차 시에서는 해외 지수, 특히 그 주식시장 중에 제일 큰 시장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주가지수라든가 글로벌 주가지수를 같이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일단 주식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기업이 그 자금을 조달하는 루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식시장이잖아요. 그죠? 은행에서 돈을 차입할 수도 있고 회사채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에다가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럼 주식시장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기업의 어떤 자금 조달에 얼만큼 부담을 주느냐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뭔가 그 경기를 좀 선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주가지수를 보면 어떤 경기 선행 지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런 어떤 경제적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차 시에 살펴볼 게 바로 무역지수예요. 무역지수. 자, 무역지수는 뭐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텐데 수출 금액 또는 수익 금액의 변동 요인을 살펴보는 통계가 바로 무역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수출 금액이거나 수익 금액이거나 금액이니까 그 안에는 수량 요인도 있고 가격 요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수출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 금액이 증가한 것인데 자, 수출 수량이 증가한 걸 수도 있고 수출 단가가 증가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번에 수출이 만약에 증가했다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증가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역 지수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차 시에서는 그런 걸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자, 16차 시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도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측정하는 환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것이고, 특히 환율이 상승한다. 예를 들면 이제 달러의 가치가 오른다, 달러의 가치가 내린다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이라든가 수입 환경이 굉장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6차 시에서는 자, 그러한 지표인 환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경제 지표를 주로 이제 어디서 발췌를 하냐면요. 여러분들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경제 통계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그 경제 통계 시스템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어떤 카테고리가 경제 지표로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 일부를 가져와서 특히 우리가 비즈니스 경제 지표니까 우리 기업인들이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한 지표만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특히
그 한국은행 그 경제통계 시스템에 가보시면 100대 통계지표라고 있어요. 100대 통계지표.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우리 그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경제지표들은 한국은행에서 선별한 100대 통계지표를 위주로 해서 물론 그 100대 통계지표가 아니다 하더라도 중요하다면 여러분들한테 같이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만 어쨌든 되도록이면 100대 통계지표 그 카테고리 안에서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우리가 수업에서 이제 이런 경제지표가 무엇인지를 배우셨으면 자, 이런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자주 들어가셔서 우리가 배웠던 지표들의 일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살펴보시면 그러면 이런 지표는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 자, 그리고 관련된 그 경제 뉴스나 이런 기사들을 보시면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런 평가들을 같이 보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이런 비즈니스 경제지표가 굉장히 유용한 어떤 지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내용을 가지고 16차 시에 걸쳐서 같이 이제 강의를 진행할 것인데요.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경제지표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해석을 하시려면 경제 기초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낮은 수준의 어떤 경제 기초 지식을 같이 한번 1차 시니까 부담 없이 한번 정리하고 2차 시부터 이제 국민소득과 관련된 경제지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료 동영상 강의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